경수님 괜찮으세요? 도련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해지는 전율.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어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설명할 수 없는 벅찬 떨림.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62세의 나이에 비로소 여자로서의 나를 처음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지금 남편은 태평양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가장 믿는 사람과 함께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 이름은 박미선. 금지된 감정에 빠져든 여자. 이것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나의 늦은 사랑과 깨달음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무도 몰랐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결혼 34년 차 남편은 늘 바다 위에 있었습니다. 짧게는 2달, 길게는 1년. 항구에 머무는 날보다 떠나 있는 날이 더 많았죠. 그가 버는 돈으로 집은 넉넉했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비어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 식탁 위에 식은 밥, 대답 없는 인사. 그 모든 것이 제 하루의 전부였어요. 다들 이렇게 사는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의 동생이 제게 건넨 한마디의 고백. 그 순간 30년 넘게 잠들어 있던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하듯 깨어났습니다. 특별할 것 없던 목요일 오후 2시, 남편은 일주일 전 다시 바다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혼자였죠. 아이들도 명절 때나 겨우 얼굴을 비추고 이 넓은 집은 이제 저 혼자 쓰는 빈 껍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그때 철컥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 자리에서 일어선 저를 보며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수님, 저예요. 박태수 55. 남편의 동생이자 형이 배를 탈 때마다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었죠.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실까 봐요. 그는 늘 그렇게 말하며 과일 봉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고마워요, 태수 씨. 매번 이렇게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할까 봐. 사온 과일이라며 내미는 손길. 그 다정한 배려는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온기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묘하게 낯설고 이상하게 따뜻한 공기가 조용히 두 사람 사이를 채워갔습니다.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던 제 손끝, 그리고 그 위로 조용히 닿는 그의 시선.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마음 깊은 곳의 외로움을 그가 알고 있는 것만 같았죠. 별다른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앉아 같은 공간의 공기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처음 알았어요. 사람이 그리워진다는 건 결국 온기가 그리운 마음이란 걸 말이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아직 그가 머물렀던 온기가 잔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았죠. 오늘은 왠지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외로워서였을까요? 그땐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의 이 작디작은 떨림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시작이 될 줄은요. 일주일이 지나 금요일 저녁 7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태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달랐어요. 그의 표정이 어두웠고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닐봉투, 그 안엔 소주 2병이 들어 있었죠. 형수님, 오늘 술 한 잔만 같이 해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무언가 큰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직감했죠.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소주병을 열어 첫 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마시는 건 처음 봤어요. 부엌으로 가서 김치와 계란말이를 준비해 돌아왔을 때 그는 벌써 4번째 잔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마셔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안주를 내려놓고 그의 옆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 20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사는 줄 알았다던 그였죠. 무슨 일 있었어요? 말해봐요. 고개를 숙인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탓이에요. 혹시 다른 여자 때문에? 그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말을 잇지 못한 채 잔을 들고 또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그게 술 때문인지 아니면 부끄러움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걸 형수님한테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순간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 위에 제 손을 살짝 올렸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든 내가 다 들어줄게요.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그러더군요. 내가 남자로서 너무 지나치대요. 지나치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열정적이래요. 말끝이 흐려졌고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게 문제래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한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닿은 방향을 따라간 순간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처음엔 참았대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너무 힘들었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원했나 봅니다. 결국 감당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느꼈을 절망과 그 아내가 느꼈을 두려움. 모두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들이었습니다. 제 세상에서는 상상조차 못할 이야기였거든요. 남편과의 사이는 오래전부터 멀어졌고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일도 이제는 습관처럼 형식처럼 지나가 버렸죠. 그런 제게 그의 고백은 너무나 낯설고 또 이상하게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이제는 그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제 얼굴만 봐도 두려워하더군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형수님, 제가 이상한 거 맞죠? 저 괴물 같죠?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도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같은 여자로서 동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죠. 하지만 도연 씨는 잘못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고마워요, 형수님. 그렇게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서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강렬한 기운을 느끼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35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묘한 갈증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쓰고 매운맛이 입안을 채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시원했습니다. 형수님, 천천히 드세요.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조금 더 뛰었습니다. 나도 한 잔 해야겠어요. 저는 술잔을 연달아 비웠습니다. 그의 놀란 표정이 눈에 들어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술을 마실수록 호기심과 긴장이 커졌으니까요. 감당이 안 될 정도라면 도대체 어떤 느낌인 걸까? 머릿속은 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얼굴은 화끈거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오래 잠들어 있던, 잊고 있던 욕망이었죠. 순간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해요. 비슷하다니요? 그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은 늘 바다 위에 있어. 집에는 거의 없잖아요. 그나마 어쩌다 한 번 하는 것도 너무 금방 끝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너무 외로워요. 그 한마디에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여자임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고백. 말이 끝나자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그의 손이 내 손 위에 포개졌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온기 속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늘 외로웠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말로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숨이 막혔고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생을 참고 살아왔던 시간들, 아무도 몰랐던 외로움과 공허함이 한순간에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뿌리칠 수가 없었죠. 35년 만에 깨어난 감정이었으니까요. 어느새 테이블 위에 소주병은 비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어지러웠지만 가슴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호기심은 이미 알 수 없는 갈망으로 바뀐 지 오래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지고 숨결이 귀에 스치자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우리 둘 다 외롭잖아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모든 감정을 전했죠. 너무 궁금해. 그의 손이 내 얼굴을 감쌌을 때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머리는 그렇게 외쳤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길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온 집안이 고요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어젯밤의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두 손을 꼭 쥔 채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의 감정일까? 마음 한켠은 설레고 또 한켠은 죄책감으로 무거웠습니다. 주방에서는 커피 향이 퍼지고 평소처럼 남편은 없고 아이들은 학교에 간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이지만 내 안에는 이상하게 살아있는 감각이 남아 있었죠. 어젯밤 그와 나눈 눈빛, 손끝의 온기, 머릿속을 스치는 갈증, 숨을 쉬는 것조차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어디로 두어야 할까? 평생 잊고 살아온 감정,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는 35년 만에 깨어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나 어젯밤의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감각이 이미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평소처럼 서 있었지만 눈빛은 어젯밤보다 더 진지하고 약간 떨리는 손으로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자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과일 봉투를 내려놓고 소주잔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 말에 가슴 한켠이 또다시 뜨겁게 뛰었습니다. 어젯밤의 감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가 느끼는 묘한 긴장과 설렘, 그리고 말하지 못한 욕망이 조용히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오늘도 이 감정을 어찌해야 할까?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었지만 두 사람은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안을 얻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마주한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공기 속에는 어젯밤과 오늘 낮의 잔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 어젯밤 그 말 진심이에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에 가슴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저도 사실은 비슷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어 그 울림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마주쳤습니다. 우린 서로 외로웠던 거네요. 평생 참고 살아온 시간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솔직하게 마음을 나눈 게 언제였을까?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과 숨결로 모든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더 이상 외로움만이 아닌 묘하게 따뜻한 연대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하고 평범한 오후였지만 눈빛과 손길 속에는 어젯밤의 여운이 은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과일을 다듬으며 간간히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맞받았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지만 작은 행동 하나, 손끝이 닿는 순간, 눈빛이 스치는 순간마다 묘하게 가슴이 떨렸습니다. 형수님, 오늘은 좀 피곤하시죠? 괜찮아요. 오히려 덕분에 말을 끝내지 못했지만 서로의 눈빛으로 충분히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천천히 거실을 채우고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함께 있지만 서로를 의식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설렘과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 작은 접촉과 시선 하나에도 가슴이 뛰는 감각. 그게 바로 35년 만에 깨어난 나 자신과 금지된 감정의 흔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의 한 페이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사랑, 너무 늦게 찾아온 각성이었지만 그 또한 제 인생의 한 조각이었음을 이제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나온 시간 속에 마음 한켠 묻어둔 감정은 없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작은 울림으로 남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